안녕하세요. 피카소 마음교육 하은입니다. 내면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교육법, 온라인 속 아이들을 오프라인 세상으로 안내할 하은 인문학 배움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를 맞이하셨어요? 여러분의 좋은 점을 찾고 여러분 자신에게 칭찬도 해주셨죠? 아이에게도 칭찬해 주실 행동 또한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바깥놀이를 매일 나갑니다. 날씨로 인해 실내 활동을 할 때도 있지만 날씨가 좋은 날에는 매일 놀이터에 나가서 바깥놀이를 하는데요. 어느 날 바깥놀이를 나간 만 3세, 5살 아이들이 미끄럼틀 밑에 쪼그리고 앉아 뭔가에 한참을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야, 개미다. 개미가 하나, 둘, 10마리도 넘어. 아, 개미가 줄넘기처럼 길게 따라간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가가 보니 손톱보다 작은 개미들이 놀이터 울타리에 줄지어 가고 있는 거예요. 개미들이 똑바로 가지 않는다. 자꾸 비틀비틀 옆으로 가. 와, 진짜 신기하다. 우리가 앞에 개미 잘 따라가게 도와주자. 그래. 개미야, 친구 잃어버리면 안 돼. 잘 따라가. 부모님, 신기하지 않으세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과 무리 속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개미를 도와주려는 아이들의 마음이요. 그리고 끊임없이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는 아이들의 작은 손과 몸의 움직임이요. 이 시기 유아기의 아이들은 발달의 특성상 큰 코끼리보다 작은 개미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흥미를 느낍니다. 작은 사물에 대한 민감기이기 때문이죠. 민감기는 네덜란드의 생물학자인 휴고 드 브리스가 유충, 알에서 깨어난 어린 애벌레의 성장 과정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애벌레가 밝은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빛을 따라 나무 가지의 맨 꼭대기에 올라가 부드러운 잎을 갉아먹는 것을 보고 빛에 민감한 유충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민감기란 생물의 어린 시절에 나타나는 시기로 어떤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 환경의 특정 요소를 포착하는 감수성이 특별히 민감해지는 일정 시기를 말합니다. 의사이자 교육학자인 몬테소리는 아이가 발달하면서 특별한 민감성을 가지는데 발달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기, 이 시기를 민감기라고 하였습니다. 민감기에는 사진을 찍어내듯 흡수하는 흡수정신, 말을 배우고 단어를 폭발적으로 익히며 쓰는 언어 발달, 온몸을 움직이는 근육 발달, 목적이 있는 활동의 놀이, 이것을 작업이라고 하고요. 순서를 좋아하는 질서감, 만지고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감각 기능 발달, 작은 물건에 관심을 가지며 예의 범절과 운동에 대한 민감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민감성은 보통 0세에서 6세 사이에서, 즉 출생부터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폭발적으로 보여지다가 이 시기가 지나면
점점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시기에 아이가 힘들이지 않고 쉽게 세상을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즉, 언어 발달, 감각 발달, 예의 범절, 질서감을 흡수하게 아이에게 바람직한 모델링,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은 물리적 환경과 인적인 환경을 통해 스스로 성장해 가는 것이니까요. 이런 이유로 아이들의 교구와 장난감은 아이들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제작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더욱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죠. 유아의 손 사이즈에 딱 맞는 우유잔의 소꿉놀이 세트, 귀에 쏙 들어가는 청진기의 병원놀이 세트가 그러한 예입니다. 부모님, 오늘은 이 민감기 아이의 손의 기능과 손과 뇌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의 손과 뇌는 어떻게 자극을 주고 발달할까요? 먼저 유치원 만 4세, 6살 아이의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해결이 잘 안 돼요. 아, 해결이 잘 안 돼요? 어디 보자. 우리 하은이 무엇을 도와줄까요? 선생님, 컵에 물을 담다가 쏟았는데 바닥에 물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작은 수건으로 닦았는데도 자꾸 물이 흘러요. 어떻게 해요? 아, 바닥에 물이 자꾸 흘러서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한 거군요. 우리 하은이 다친 데는 없어요? 괜찮아요? 네. 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수건이 너무 얇아서 그런가? 일단 젖어있는 작은 수건의 물을 짜고요. 수건을 하나 더 겹쳐서 닦아봅시다. 우와! 작은 수건을 여러 개로 하니까 물이 안 흘러요. 선생님, 제가 혼자 닦을게요. 이렇게 아이에게 손을 사용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물과 음료수를 마시며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때 엄마가 해준다고 했지? 좀 가만히 있어. 잘했다, 잘했어. 내가 그렇게 쏟을 줄 알았어. 그렇게 물 마시려고 서두르더니 저리 비켜. 닦아야지. 아니면 우리 공주님 놀랐죠? 가만히 있어요. 엄마가 다 치워줄게요. 이런 엄마의 반응을 경험한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손은 바깥으로 드러난 또 하나의 두뇌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무엇을 잡을 때, 손이 물건과 닿는 순간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감각기관의 기능도 작용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뇌가 명령을 내리고 근육을 수축시킬 수 있도록 신경이 손과 뇌 사이에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을 잘 쓸 수 있는 것은 뇌를 잘 쓰는 것이 되는 거죠. 27개의 작은 뼈와 관절로 연결된 손은 짚거나 잡거나 쥐어서 물체를 이동시킵니다. 손의 첫 번째 기능이지요. 두 번째 기능은 식사할 때 포크를 들기도 하고 악기를 잡기도 하는 등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며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서 도구가 발명되었고 도구 사용은
문명의 진보를 이뤘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악수를 하고 가위바위보를 하고 포옹하고 발레의 아름다운 동작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정서적 기능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에게 손을 사용하게 하고 발달시켜 주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손과 뇌의 관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첫째, 손 운동을 반복하면 소근육, 대근육이 발달됩니다. 소근육, 대근육이 정교하게 발달되면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도구 사용은 더욱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고 학습의 기초 능력도 준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필을 잡고 쓰기 활동을 하려면 손목과 손가락 힘이 길러져야 하는 거죠. 글을 쓸 때 단어의 의미를 아는 지적 능력뿐 아니라 신체적 능력도 준비되어야 도구, 즉 연필 등 필기류를 잡고 학습할 수 있으니까요. 둘째, 아이들의 자신감은 신체 의지를 실천할 때 발달됩니다. 신체의 움직임은 큰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데요. 색종이를 접어서 예쁜 집을 만들어야지. 오렌지 주스를 따라서 먹을 거야. 3D 퍼즐을 조립해 봐야지 등 의지의 실현으로 느끼는 행복감은 자신감의 동기가 되며 자꾸 도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몬테소리는 손을 유도하는 힘은 인간의 정신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지성의 움직임은 손의 움직임이라고도 했고요. 손을 움직이거나 손으로 바깥 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일 때 뇌는 반드시 움직인다는 거죠. 이때 뉴런의 집합체인 뇌에서는 뉴런이 서로 그물망처럼 엉키고 뉴런 사이에는 신경전이 순간적으로 흐르다가 곧 사라지는 전류가 오고 갑니다. 손이 움직일 때 대뇌 심피질의 전두엽 전역력이 작용해서 의지가 발생하고 운동 영역을 움직이게 하며 이 부분은 지능과 기억력을 담당합니다. 손의 움직임은 크게 전두엽의 활성화인데요. 전두엽은 추리, 계획, 운동, 감정, 문제 해결, 지성, 창의성, 종합적 사고 능력 등을 담당합니다. 부모님, 만 2세, 3세, 4살, 5살 아이가 무거운 가방을 든다면 그대로 하게 해주세요. 물론 신체의 안전에 영향이 없을 때만요. 어른이 도와주거나 위험하다고 제지하면 유아는 흥미를 잃고 안 하게 됩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어 올리는 그 순간 지성이 발달하고 정신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신비롭지 않으세요? 정신이 발달하는 아이들의 순간순간들이요. 오늘은 손과 뇌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요. 가정에서 아이가 손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유아는요. 1. 컵에 물, 우유, 음료수 따르기. 2. 내가 놀이했던 장난감 정리하고 통에 담기. 3. 손잡이 문 열고 닫기. 4. 세수와 이닦기. 5. 옷 스스로 입기. 지퍼 사용, 단추 채우기도 해당됩니다. 6. 양말 신기. 7. 손 씻기. 8. 신발 신기. 9. 간식 과자 봉지 벗기기, 뜯기. 10. 식탁에 숟가락, 젓가락
놓아보기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해 드리는 것을 반복하고 잘 되어진다면 응용하여 더욱 어려운 것에도 도전해 보게 해주세요. 초등학생이라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거나 집안 청소, 요리에 참여하기, 조립하고 만들기 등이 아이의 두뇌 발달 및 창의력과 좋은 학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 모든 것을 재밌는 놀이로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즐기면서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손과 뇌 발달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손을 사용하면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첫째, 소근육, 대근육이 발달하여 학습의 기초 능력을 만들어줍니다. 도구 사용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 내 의지대로 손을 사용하여 목표를 이뤘을 때 성취감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든 하고 싶은 동기를 만들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셋째,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경험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해주시고요. 반복해서 능숙하게 잘 되면 어려운 것에도 도전하게 해주세요. 부모님, 오늘의 주제는 아이의 손의 기능과 손과 뇌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이가 무엇이든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면서 부드러운 아이의 손이 농부의 손처럼 힘있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야무진 손은 두뇌를 더 많이 발달시키게 하니까요. 아이들의 손이 신생아의 손처럼 강렬한 힘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긍정의 에너지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거죠?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은의 피카소 마음교육은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소, 엄마의 놀이터,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와 함께합니다.